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그 미래탐구에서 품문고 설명에 담당한 강사 정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먼저 소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12월부터 이제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전에는 그 다운교육에서 이제 하이퍼반 진행 수업하다가 이렇게 올해 겨울부터 이렇게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풍문고 작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형식을 보면 이제 객관식 14문제와 단답형 4문제, 서술형 4문제 해서 총 22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수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제 수가 적은 학교는 18개에서 19개고요. 보통이 이제 20개 정도가 되는데 이제 22문항 정도라고 하면 문제 수가 조금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의 개수가 이제 단답형이랑 서술형 합치면 8문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객관식 100점이 50점이고 서답형이 30점이고 단답형이 2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수에 비해서 서술형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면 이제 객관식 12번이랑 그다음에 서술형 1번, 2번, 단답형 1번, 2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 그러니까 총 이제 16문항이 되겠죠. 16문항이 이제 무난한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무난한 문항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시중 문제를 풀든 간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이 있죠. 그러한 유형들이 이제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앞부분, 단답형 앞부분, 객관식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객관식 12번까지는 아이들이 막힘없이 쭉쭉쭉쭉 풀어 나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이제 등급이 조금 이제 아쉬운 성적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13번이나 서술형 3번, 단답형 3번 이게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3등급의 구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신고쟁이에 있는 3스텝 문항 있죠. 네, 그 정도 되는 문제의 난이도가 네, 요 정도 난이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3번 그 세 번째로는 객관식 14번이나 서술형 4번, 단답형 4번 그러니까 총 마지막에 해당되고 있는 문항들이 킬러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문항들 같은 경우는 1등급을 결정짓는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이제 먼저 해드리면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문항을 많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요즘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이 원래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 문항들을 많이 안 내다가 최근 들어서 모의고사의 문항들을 굉장히 많이 내는 성향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이 모의고사의 문항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최신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대부고나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는 문항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쪽 학교들 같은 경우는 프린트에서도 굉장히 좀 옛날 문항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항에서도 옛날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품고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작년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 한 5개년 정도 이렇게 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개년 정도까지는 무조건 많이 여러 번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원래 한 6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당해년도 모의고사까지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머님들 잊지 마셔야 될 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고1 전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들을 연습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풍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진 않았지만 부교재 같은 것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부교재 문항들이 거의 모의고사 문항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 거짓을 묻는 문항과 증명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는 1학년이랑 2학년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거거든요. 1학년이랑 2학년이 전부 다 모의고사 그 문항들 중에서 증명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증명 문항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증명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평소에 쓰는 공식들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중선 정리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을 한다. 아니면 뭐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수 법칙을 증명한다. 이런 증명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증명 문제에 나오게 되고 있는 양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모의고사 문항처럼 빈칸 뚫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증명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빈칸 뚫기로 나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5개년 정도의 모의고사 문항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학기말 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이거는 작년 1학기 기준이에요. 이게 학기말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간이랑 기말이랑 그 수행평가까지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비중이 일단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수행평가 40%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 2, 3등급 구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에서 깎일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이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그 40점을 없애면 이제 중간 30, 기말 30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정도 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공개를 한 건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5등급까지만 가져온 건데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지금 커트라인이 거의 보통 5점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5점이 그냥 전체 100점에서 5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평가 40점이 거의 만점이라고 찍혀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0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 비중으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보통 8점 정도가 등급 컨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게 될 건 이거 기말고사 등급 컷이에요. 네, 기말고사 등급 커트라인이고 실제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점 차이 나고 8점 차이 나고 여기서 확 벌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등급 커트라인 73.1점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어렵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중간고사 너무 쉽게 내서 그래요. 네, 중간고사 너무 쉽게 내서 기말고사 때 되게 세게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난이도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품문고는 원래 보통 그냥 좀 쉽게 내요. 근데 이제 등급컷이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써드리지는 않았지만 품문고가 상위권에 대한 층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치동에 있는 남고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등급컷이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리고 4등급보다 확 떨어져요. 근데 품문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등급이랑 2등급은 애들이 괜찮게 해요. 커트라인이 그렇게 안 좁혀지는데 3등급부터 확 내려가요. 쉽게 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중간고사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감을 보는 거죠. 좀 쉽게 내서 올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가 이걸 측정을 해놓고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출제를 했다 보니까 기말고사 때 약간 불을 지르신 거예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충격적이죠. 5등급 36.3점. 평균이 34점인가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품문고가 이미지가 굉장히 쉬운 학교지만 어렵게 낸다라고 할 때는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킬러 아까 등급컷 보셔서 아시겠지만 킬러 문제가 몇 문제 나오기는 해요. 몇 문제 나오긴 하는데 상위권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그 킬러 문제를 틀리게 된다라고 해도 1등급은 몰라도 2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시게 될 때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약간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안 그러시더라도 애들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 문제 계속 풀어보고 그러면 시험지 맨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계속 막히고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시험 문제나 이제 그 중간 난이도에 나오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을 전부 다 그냥 제거를 시켜요. 계속 어려운 것만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출 수 있는 문항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3등급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이 복잡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머님들. 일단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기말고사 커트라인이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어려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앞부분에 되게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쉬운 문제들에서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이제 그 맨날 봤었던 문항들이기는 해요. 근데 막상 풀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풀어봤더니 객관식이 보기에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고지고대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형태를 변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첫 시험이기도 하고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질문 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99의 제곱이에요. 99의 제곱을 하면 사실 100 빼기 1의 제곱하면 계산이 빠르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시험장에서는 99 곱하기 99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느리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냥 문제 자체가 계산이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계산 더러운 문제를 안 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수업의 편의상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계산 더러운 문제를 안 풀어요. 수업 시간에. 왜냐 그 수업은 사실 속도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최대한 깔끔한 거를 수업 시간에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강사분들께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들아 마지막 계산 너네가 해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젠 강사들은 그 문제를 풀 줄 아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계산 과정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끝까지 아이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답을 내는 과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답을 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끝까지 답을 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문항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 중에서 좀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 이런 것들을 문제에 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해당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항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계산도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단답형이랑 서술형 합쳐서 50점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답형이랑 서술형 문제가 합쳐져서 8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8문제에 50분이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서술형의 평균적인 100점이 8점에서 9점 정도는 된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사실 품문고가 서술형에 대한 채점을 까다롭게 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까다롭게 하는 학교가 아닌데 그냥 애들이 못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아까 증명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증명 문제를 애들이 당연하게 쓰는 공식을 증명을 하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애들이 첫 번째 주부터 시도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술형 답안을 쓰는 연습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아이들의 풀이를 한번 쓰라는 게 아니라 증명 하나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풀이를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풀이를 제가 이제 저도 정규반을 진행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답지를 받아보면 이게 뭐라고 쓴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식만 딱딱딱 적어내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적어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범 답안대로 풀면 상관이 없어요. 모범 답안대로 풀면 선생님들이 딱 보면 아 얘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애들이 매번 모범 답안으로 푸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쓰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다. 네, 근데 특히나 품고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맞더라도 풀이에서 깎이는 경우가 그래서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서술형 답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서술형 100점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식을 쓰면 무조건 1점이 들어간다는 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다 쓰면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풀이가 길어지면 거기서 애들이 선별적으로 풀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풀이를 적게 될 텐데 근데 애들이 안타깝게도 안 써도 되는 걸 쓰고 써야 될 걸 안 써요. 네, 그래서 깎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젠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다 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풀이를 선별하는 능력을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서술형 답안을 쓰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품고 이제 그 중간고사의 경향이나 이제 시험의 전체적인 경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금반이나 수토반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월금반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이제 쉬운 정도의 난이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상의 심화 개념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푸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화 개념을 얻는 거를 먼저 1차적인 목표로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킬러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정상적으로 맞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월급반이나 수투반의 공통적인 목표가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신 기간이 이제 총 한 달 반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세 바퀴를 돌립니다. 세 바퀴를 돌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개념, 실전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고요. 네, 이거를 이제 강남 내신 기출 문제에다가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신 기출 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랑 시중 문제 중에서 우수 문항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내신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제 학교들마다 공통적으로 내는 문제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최근 3개년에 있는 4점짜리 모든 문항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 가는 것들은 숙제에다가 제가 녹여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많이 나오는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 자료가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중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사실 요즘에 시중 문제집이 좀 약간 발전을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하이엔드나 아니면 이제 뭐 수학의 신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마이너한 교재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잘 안 봐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시중 문제집은 뭐냐면 오히려 되게 단순하거든요. 올림포스 고난도, 아니면 올림포스 전국 학력 평가 문제집, 그 기출 문제집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블랙라벨이나 내신고쟁이, 네, 이런 것들처럼 이제 아이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집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그 C 스텝, 그러니까 3 스텝에 해당되고 있는 문항들을 제가 이제 수업에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빡센 학교들 있잖아요. 문제 진짜 어렵게 되는 학교들, 그 학생들한테 숙제에서 추가로 이제 배부가 된다. 또는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배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별 자료 플러스 학교별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품문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교재에 대한 변형 자료라든지 아니면 원본에 대한 자료들이 개인적으로 배부가 되고, 그다음에 품문고 실전 모의고사가 배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순환에서는 제가 판서 수업은 진행을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그 문제를 풀면 이제 저랑 조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개개인별로 봐주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판서 수업이 진행이 되질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리나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클리닉이랑 제가 과제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학 중에는 지금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저랑 조교들이 이렇게 그 강의실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이제 제가 질문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후에 당연히 클리닉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수업이 없는 요일에 다른 학원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숙제를 안 해오거나 아니면 테스트 성적이 미비한 경우에는 요때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아이들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목 6시부터 9시까지랑 토요일 2시부터 9시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그 시간에 학원이 없는 경우에는 와서 공부를 하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리닉이 제가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 참고로 이번 겨울방학 때 특강반이나 정규반 포함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미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 아니면 아이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결석률이 제로입니다. 네, 그거 아마 밑단뿐만 아니라 전체 대치동에서 저만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클리닉을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 회차마다 80문제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 20문제, 중 40문제, 상 20문제 정도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킬러 문제를 풀 만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상난이도 20문제를 지우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일품이나 내신고쟁이와 같은 시중 문제 20문제가 추가적으로 배부가 되고, 반대로 이제 아이들이 좀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하 20문제가 사라지고 나서 중 또는 상문제에 20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공통적으로 나가게 되는 숙제가 이거지만 아이들의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숙제가 변화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좀 추천을 한 학생들은 총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학에 대한 공부량을 좀 증가시키고 싶은 학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에 대한 공부량을 증가를 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여고 아이들이 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통사나 아니면 이제 국어, 영어가 외울 게 많대요. 그래서 시험 막판 되면 애들이 학원을 안 옵니다. 수학 학원을. 어차피 지금 해도 안 바뀐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수학을 좀 놓지 않는 학생.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밀리지 않을 학생.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행이 저희 반에도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미적분까지 선행을 진행을 한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상만 하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선행을 많이 진행을 했더라도 수학상의 문제를 이제 고난도 문제를 아예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진행을 하게 될 때에는 중등부 선생님들이 목표로 하는 거 뭐냐면 아이들이 모범 답안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학교에서의 수학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수학은 뭐냐면 애들이 그 문제를 풀더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전략도 다르고 풀이 전략도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신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에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가끔가다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시간 재고 문제를 푸는 건 두세 번 하면 끝나요. 그걸로 이제 시간 줄일 수 있는 거 그건 끝이고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딱 봤을 때 어려운 문제를 그냥 거침없이 넘길 수 있는 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딱 봤을 때 어려운 문제예요. 본인이 손을 못 건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쭉쭉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넘겼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 뭐냐면 그거 시간 부족이 아니라 수학 실력 부족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넘기고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빠르게 맞추는 걸 첫 번째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이들마다 제가 아이들을 새롭게 좀 교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풀이를 공유를 함으로써 시간을 좀 줄이게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월금반이랑 수토반이 이제 6시에 진행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셔에 충분히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그 품문고 내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 건데 제가 그 여기 뒤에 이렇게 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수학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가 이제 뒤에 있을 거니까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 따로 있으신 경우에는 학원에다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훈이었습니다.